형님 RG3가 벌써 1000만원대에 팔더라고요. 제가 사버릴까요? 경력이 얼마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1000만원대 RG3가 어딨노? 허위 매물이겠지. 일단 뭐 딴 데 뭐 제주도 파는 거 보고 온 거 아이가? 아니 수원에 있다니까요. 아, 수원에 1000만원대 RG3?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허위 문신 딜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수원에 이런 허위 매물이 있다고? 제가 오늘 오랜만에 몸 좀 풀고 오겠습니다. 저기 문신딜로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디 갔어? 이런 중고차 업체 보셨나요? 최다 자격증 보유, 자체 카센터 운영,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 확실한 AS까지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1,900만 원인데 전화를 해보니까 진짜로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너무 저렴한 차들은 몇 가지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침수차는 아닌지, 또 뭐 사고가 너무 심하게 나서 접합차는 아닌지, 또 이제 엔진이 완전히 맛이 간 상태거나 진짜로 허위 매물은 아닌지 이런 것들까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차는 앞선 얘기한 그런 큰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건 아닌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22,900 아닙니다. RG3 신형 G80이 229,000km. 자, 이 정도 키로수인 차들을 보시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차가 과연 제대로 굴러갈까? 정말 탈 수 있는 차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 브랜드인 이 제네시스의 내구성은 어떨까요? 20만 킬로가 넘어도 짱짱할까요? 제가 오늘 시운전이랑 리프트 점검까지 하면서 이 차의 충격적인 상태를 낱낱이 보여드릴 겁니다. 이 제네시스는 엔진 라인업이 이제 2.5 터보와 이제 3.5 트윈 터보 이 두 가지가 주력 엔진인데 얘는 지금 3.5 트윈 터보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럼 2.5랑 3.5 어떤 게 내구성이 더 좋아요? 2.5랑 3.5가 내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죠. 일단 출력면으로 봤을 때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2.5 같은 경우는 300마력 정도고 3.5는 무려 380마력. 거의 뭐 이제 스포츠카의 마력을 얘기하는 것 같이 높아지는데 두 엔진 모두 이제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3.5가 압도적으로 출력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진 내구성은 3.5가 더 안 좋은 게 맞아요. 이게 V6 6기통 엔진이잖아요. 원래 이제 기존의 에쿠스랑 뭐 이제 제네시스 EQ900 이런 데 쓰던 람다2 엔진, 그 엔진에서 이제 약간 더 배기량을 키우면서 이번에 람다3 엔진으로 나온 건데 고질병은 업데이트가 안 됐나 봐요. 실제로 차를 점검하다 보면 헤드 누유, 그리고 뭐 체인 커버 누유 이런 것들이 이전 엔진이랑 비슷한 증상으로 고질병이 좀 있는데, 좀 놀라운 거는 2.5 엔진이에요. 제네시스 G80이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이제 4기통 엔진을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 보통 국산 4기통 엔진이라고 하면 되게 고급차에 들어가기는 좀 부족한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완벽하게 개선을 했습니다. 출력 면으로 봤을 때도 터보가 들어가서 경쾌하고요. 내구성 면으로도 거의 누유누수가 있는 모델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고질병 면으로 봤을 때는 2.5가 좀 압승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3.5가 점검할 때 되게 불편한 게 상부에서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이렇게 꽉 막혀 있어서 안쪽에 뭔가를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게 6기통 엔진에다가 이제 터보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위에서는 좀 보기가 많이 힘들어졌고요. 리프트 점검해서 언더커버까지 탈착을 해서 사이사이로 봐야지 이제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내구성 확인해 보려면 시승이 필수겠죠. 바로 시승하면서 20만 넘은 제네시스 하자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딱 걸었을 때는 정숙하지. 그렇지. 지금 예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이제 RPM 게이지 아주 안정적이고요. 마운트 상태도 완전 100%의 상태는 아니에요. 약간의 떨림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지금 당장 갈아야 될 정도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엔진의 회전 질감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차 사실 때 시운전하면서 핸들의 유격도 한번 보셔야 돼요. 핸들을 끝까지 돌렸을 때 이제 하자가 있는 그런 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렇게 핸들을 한 번 더 좀 끝까지 돌려보면서 이상 소음은 없는지, 그리고 또 중간에 유격은 없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G80이 되게 좋은 게 하체 부분에 이슈가 많이 없더라고. 이 차량도 지금 아까 방지턱을 넣으면서도 소리가 너무 없어서 놀랬거든요. 얘는 알루미늄을 많이 써서 확실히 내구성이 좀 좋은 건 있어요. 근데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어쨌든 수입차들은 알루미늄을 많이 쓰는데 한 20만쯤 되면 하체 소음이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얘는 지금 하체 부품을 갈아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출고 당시 부품이 그대로인데 이렇게 소음이 없는 건지, 그거 이제 리프트를 떠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 상태를 봤을 때는 전혀 소음이 없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네시스를 살 때는 크락션도 한번 눌러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앞에 차가 많아서 누르긴 좀 그렇지만 이게 고장난 차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한번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하체가 20만 탔는데도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행 환경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원래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면 20만이면 한두 군데 손을 볼 만한 키로수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차들은 간혹 가다 보면 되게 고속주행 위주로 그 길이 좋은 곳을 매번 운행을 했거나 또 방지턱을 많이 안 넘는 환경에서 주행을 한 경우에는 진짜 하체 손상이 많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차 자체의 내구성이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렉서스 같은 경우는 한 15만 이상 탄 차를 봐도 하체 정비를 그 전에 한 경우가 많이 없어. 그 전에 소음이 거의 없어서. 근데 한 20만쯤 됐을 때 이제 소음이 좀 나면서 정비를 하더라고요. 이 차량이 이제 6기통의 8단 미션의 후륜구동 조합이잖아요. 그 조합에 이제 현대차들이, 기아차들이 뒷당김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션에 좀 하자가 있었는데 이 3.5 G80을 판매를 하면서 느낀 게 그 고집병이 거의 개선이 됐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최적의 고장 안 나는 미션 세팅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5는 3.5인 게 출력이 너무 좋습니다. 기존에 이제 6기통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6기통의 특징이 정말 부드러운 회전 질감, 넘치는 힘, 약간 이런 것들에 반해서 6기통 하는 건데, 6기통에 이제 터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저속에서부터 토크가 확 나오다 보니까 자연흡기의 단점인 이제 초반 스타트 출력,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완이 돼서 출력 면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만족스러울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리프트를 떴는데요. 시승을 하면서는 사실 문제가 크게 없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프트 점검을 항상 꼭 필수로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언더커버까지 탈거를 하고 보니 정말 이제부터는 좀 심각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하체 부식부터 보자고요. 지금 부식이 이런 것만 보면 엄청 심각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는 이제 키로수를 대비해서는 하체 부식이 많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알루미늄을 쓴 부분들은 녹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궁금했던 부분, 과연 이 차량은 하체 소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체 정비를 해서 소음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내구성이 너무 좋은 거냐에 대한 정답부터 찾고 가보겠습니다. 이거 하체 정비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볼트 푸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풀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커버들이 가드를 통해서 좀 부식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게 고급 차들은 이런 게 또 들어가요. 몇 년식이에요 이거? 요거 20년식이야. 그러면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앞에도 한 2년 타고 했다고 그래도 여기가 색깔이 너무 이 정도면 뭐 내구성은 렉서스 따라잡은 거 아닌가요? 지금 오일팬 쪽에 누유가 지금 발생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캠 센서 쪽에서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누유가 발생을 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얘는 이제 교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체를 체크를 해봐도 이제 큰 이상은 없었고요. 약간의 누유가 있는 부분은 사실 많이 수리비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지금 100만 원 안쪽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었는데, 야 100만 원 들여서 수리하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데 금액 괜찮은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싼 거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저렴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차가 또 저렴한 두 번째 이유는 있어야 될 옵션이 없어서입니다. 지금 이 제네시스 G80의 가격을 보면 기본 가격은 뭐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살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 건데, 실제로 제네시스를 이제 살려고 보면 옵션 값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이 차량은 이제 G80 하면 필수다라고 하는 옵션들의 부재가 많습니다. 저기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고요. 또 계기판도 전자식 계기판이 아니거든. 이렇게 후진을 했을 때도 어라운드 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시트도 좀 많이 밋밋한 시트죠.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소재나 패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 때문에 좀 저렴한 것도 있다. 제네시스를 사면 어떤 옵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퓰러 패키지예요. 파퓰러 패키지는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기 옵션이 묶여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전자식 계기판, 그리고 뭐 뒷좌석 컴포트,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까지 이제 합쳐져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또 두 번째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그거는 이제 차량의 실내 소재를 좋게 해주는 이제 옵션이에요. 그게 이제 들어가면 시트도 나파 가죽 시트에 이제 퀼팅이 들어간 패턴으로 바뀌게 되고요. 실내 우드, 천장의 소재 이런 것들도 다 바뀌게 됩니다. 이런 내장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차를 이제 한 20번 이상 바꿔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만족은 외관보다는 실내에서 오더라고요.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실내에서 보내다 보니까 내 눈에 많이 보이는 곳이 예뻐야
그 차가 더욱 만족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이번에 부모님 이제 그랜저를 사드렸거든요. 이때까지 한 번도 이제 베이지나 브라운 이런 시트 없이 그냥 딱 까만색 시트를 타다가 되게 이제 화사한 시트를 처음으로 타보더니 엄청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차는 옵션이 없어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완전 다르지. 이 차는 옵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버튼 시동 있고 프로토 에어컨 있고 뭐 통풍 시트 있고 뒷좌석 원터치 뭐 윈도우 옵션까지 있죠. 저희 어머니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 얘기도 하자면 이 정도 옵션도 다 안 쓸 거예요. 옵션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는 그냥 굴러만 가면 되는 거지, 완전히 이동 수단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또 이제 딱히 필요 없는 옵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옵션으로 인해서 차값만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럼 20만 넘는 차는 사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컨디션을 봐야죠. 내가 20만짜리 차를 진짜 딱 금액을 저렴하게 해서 살려고 샀는데 들어가야 될 돈이 내가 싸게 산 금액보다 비슷하거나 크다면 굳이 키로수가 많은 차를 선택할 필요가 없죠. 고장이 덜 나는 키로수 짧은 차를 사는 게 맞겠지. 근데 내가 살려는 20만 킬로짜리 차가 금액이 엄청 싼데 컨디션도 너무 좋아. 그런 경우에는 좀 고려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20만 킬로 탄 K9을 이제 탔었는데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되게 만족하면서 탔거든요. 그거는 이제 차 상태와 중고차 가격과 또 내 마인드 뭐 고칠 수도 있지. 요런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을 때 키로수가 많은 차들 사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2,000만 원이 안 하는 RZ3가 수원에 딱 한 대 있더라고요. 도대체 상태가 어떻길래 1,000만 원대에 들어왔을까 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차다 보니까 키로수가 많은데 내구성이 어떨까까지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중고차 구매를 또 고민 중이시라면 중고차의 모든 거 와주시면 최고의 서비스와 상담 약속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